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0명입니다. 어느새 10월 마지막 금요일이 됐습니다. 10월 달에도 9월 달과 다름없이, 그죠? 8, 9월 달과 다름없이 상당히 혼돈스러운 시장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10월 한 달 동안 매매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일단은 어두절미하고 어제, 그죠? PC 발표가 있었죠, 그죠? 어떻게 됐든 11월 2일 이제 FMC 회의가 있습니다. 11월 3일 새벽 3시면 또 하나의 한미 증시의 변곡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됐든 좀 좋은 소식 계속 이어져서 11월도 뜻깊은 또 한 달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도 미국 중간 선거까지 있죠. 어쨌든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계속 또 연말까지 좋은 시절로 이어지도록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2022년 말까지 한미 증시 향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달 남았죠. 2달, 그죠? 11월엔 다행히 공휴일이 없고 12월에도 성탄절에는 특별한 공휴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2달 남은 2달 동안 열심히들 전력 투하셔서 마무리를 잘 하시라는 의미로 연말까지 과연 한미 증시 상황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1시간 동안 들은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 각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가장 2022년의 핫 이슈였죠. 그죠? 자, 인플레이션이 이제 모르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이 뭔지를 한번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인플레이션 발생 원인이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고, 이 원인으로 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며,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간단한 겁니다.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단하죠, 그죠? 자, 디플레이션은 뭡니까? 반대입니다.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에 이제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 반대 효과가 있어요. 자, 디플레이션이 좋다, 인플레이션이 나쁘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2022년, 그죠? 자, 2월 22일부터 물론 전조현상이 분명히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단 거의 근 1년 가까이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죠. 거기다 고금리,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발생 원인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부터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파월이 이제 올 초에, 그죠? 이런 얘기를 했고, 지난 달에도 이제, 지난해죠. 지난달이 아니고, 지난해 이제 8월 정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에서 어떤 포럼에서 하는 얘기가, 야, 이게 인플레이션이 심상치가 않다. 아무래도 이거 인플레이션이 곧 닥칠 여지가 있겠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기를 맞을 수 있겠다는 그런 논평을 내놨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테이퍼링, 그죠? 긴축, 그러니까 돈을 이제 줄이는 거야.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을 줄이는 어떤 테이퍼링을 좀 단행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면서 그게 올 초까지 계속 화두가 됐어요. 테이퍼링, QT 등등 여러 가지, 그죠? 자, 이 원인은 그 인플레이션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팬데믹을 또 우리가 2020년, 그죠? 2월부터 맞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우리가 많은 전 세계적으로 사상자를 낳고, 그죠? 일자리가 많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민들의 어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돈을
국가에서 풀게 됐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경이 넘는 8조 달러가 넘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한 거예요. 예? 자, 양적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돈이 지금 수준이 많이 어떻게 생기게 되죠. 그죠? 돈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과거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를 일단 돌아가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도 주식, 부동산, 뭐 코인 여러 가지 투자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상당히 좀 어떤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버블 같은 현상을 또 겪게 됐어요. 거기다 또 저금리 이자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021년부터 그죠?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팬데믹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죠?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지만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그죠? 올 초부터 작년부터도 뭐 마스크를 벗는 나라도 많았고 그죠? 어떻게든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를 이제 빠르게 어떻게 좀 되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이제 일하려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죠? 야, 지금 우리 미국의 노동력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 그런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은 많은데 이제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상이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죠? 거의 90% 넘는 어떤 정상화 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쓸 데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다음 어떻습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또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수요라는 건 뭐냐면 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팽창이 돼 있는 거예요.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또 소비가 폭발하니까 근데 거기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공장이 빨리빨리 가동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살 사람은 많은데 공장에서 이제 찍어내는 대수는 이제 개수는 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요적인 인플레이션이 또 오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건 또 뭐냐? 자, 일단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때마침 뭐가 터졌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달에 터졌죠. 그러면서 자, 일단은 원자재, 유가 거의 130달러가 넘는 그런 130 근접하는 거죠. 거의 가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모든 것들이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죠. 뭐 천연가스, 뭐 구리, 뭐 등등등등, 그죠? 그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뭐 상당한 투기 세력들이 이제 어떤 그런 파생 시장에 관여를 하면서 예상보다 몇 배가 넘는 또 그런 시장의 어떤 혼돈을 또 줬던 또 시대가 또 있었고, 그죠? 여기다 또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팬데믹이 아직 완전히 종료가 되지는 않았었죠. 특히 중국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 이제 공급망의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뭐 중국이 껐다고 아직도 봉쇄가 완전히 해제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급망의 어떤 붕괴가 무너지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또 인플레이션이 왔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측면,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일어나면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박치가 왔으니 이렇게 와게 됐고, 자, 차트를 제가 잠깐 보자면,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2021년 8월에 자, 인플레이션 어떤 얘기가 왔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11월부터 어떤 테이퍼링, 어떤 긴축을 좀 해야겠다. QT, 돈을 좀 줄여 나가겠다. 시장에 있는 유동성 자금을 조금씩 한 번에 회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조금씩 해석하면서 어떤 좀 밸런스를, 경제적인 돈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피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차트를 보면 정확히 이게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거의 이제 장임 횡보를 하다가 이제 그죠? 2022년 1월부터 이제 고점을 찍고, 그죠? 계속 하락으로 현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대비, 그러니까 2022년 오늘부터, 그죠? 2020년 3월까지
평균 이제 팬데믹의 거의 61.8% 이제 2% 정도 근접해 있는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11월 2일 날 그죠? 0.75가 일단 확정적인데 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거 차트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이거 방송이 끝나시고 나서 차트를 한번 열어 보십시오. 그래서 자, 내가 한 말이 요때가 인플레이션의 어떤 전조 현상이 왔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또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겼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너무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인플레이션 원리, 그죠?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당연히 물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수요적인 공급적인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로 인해서 결국에 인플레이션은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과거 이제 미국 사례, 우리나라는 뭐 일단 둘째 치고요. 우리가 이제 뭐 해외 선물을 메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과거의 미국 사례들은 어땠는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크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왔던 시기는 총 3번 있습니다. 3번. 자,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났어요. 그죠?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자, 1946년 이후, 그죠? 1년 후에 사람들이 일단 전쟁이 끝났으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소비 활동이 이제 상당히 이제 뭐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죠. 아까 지금처럼 똑같이 유동성 이제 양적 완화를 상당히 국가적으로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상당히 소비 심리라든지 공급적인 측면에서 위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물가가 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CPI. 자, CPI가 물가 상승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47년도에 미국이 CPI가 20%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까지 연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도 성장을 엄청나게 빨리빨리 했죠. 그리고 또 이제 노동에 대한 문제, 또 실업률의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함을 해서 이거는 뭐 단시간 내에 어떤 이제 물가를 잡는 상황을 이제 46년에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고요. 자, 이게 두 번째가 이제 1970년 석유 파동입니다. 그때 이제 뭐 사셨던 분도 계시고 또 안 사셨던 분이 계시는데 저도 그때는 초등학교 때였기 때문에 자, 이때 이제 뭐 뉴스를 제가 들었던 기억은 나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리니까 석유 파동이 잘 이해를 못하죠, 그죠? 자, 어쨌든 이게 또 두 번의 석유 파동이 왔었습니다. 이러면 이래서 이 뭐 식료품이 급등을 하고 유가가 급등을 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 그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잭슨홀 미팅 때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그때 카터 미팅 때도 하는 얘기가 자, 우리가 1970년, 80년대를 달습하지 않으려면 스텝 앤 고를 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자, 금리를 올렸다 멈췄다 올렸다 멈췄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 70년, 80년대 시대를 되풀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갑자기 이제 입장선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2008년, 2009년도에 어떤 그때를 이제 본보기를 하면서 이제 금리 정책, 인플레이션 정책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8월 23일부터 잭슨홀 미팅, 그죠? 그때부터 입장이 이제 급선회하면서 70년, 80년 모델을 지금 레퍼런스로 삼아서 지금 답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를 했죠. 70년, 80년대. 자, 이때를 보면 10년 넘게 엄청난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게 7월인가 8월에 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금리를 이제 뭐 올렸다 뭐 내렸다 이제 반복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자, 이때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 상당히 혼돈이 많이 왔어요. 7번 정도 이제 주식이 상당히 폭락을 하는 10년 동안 상황을 연출하다 보니까 이거 뭐 대형 메이저 투자자들도 결국엔 다 손을 털고 나가는 아주 최악의 그런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땠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됐다 하면서 이제 폴 볼커라는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됐어요. 취임을 하면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과감하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면서 이제 19%라는 어마어마한 금리를 올렸어요. 그죠? 자, 현재 어떻습니까? 미국이 3.25%죠. 자, 11월 2일 날, 3일 날이죠. 한국 시간으로. 자, 0.7을 올리면 4% 확정입니다. 거의 확정이라고 보이는데, 뭐, 그때에 비하면 이게 상당히 뭐, 금리 자체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19%라는 어마어마한 금리를 올리면서 그것도 한 번에 올리면서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야. 3년간 금리 인상을, 처음에 금리 인상을 해서 3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금리 인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초기에 들으면서, 그죠? 81년도 20%를 올리면서 82년부터, 그죠? 안정화를 어떻게 가져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정화가 되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물가 안정을 바라보는 게 PC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그게 이제 2%대가 왔을 때, 아,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연준이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2%까지 내려오는 데서 4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염려하는 게 바로 과거 사례. 70년대, 80년대하고 너무나도 지금 상황들이 흡사면이 많다 보니까 뭐 이 상황까지 가면 안 되겠죠. 이 상황까지 가면 이거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든 약간은 지금 닮아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강도 있게 과거 70년대, 80년대를 보면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과거 미국 사례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 원인. 과거 사례를 다 봤잖아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금리에 대한 어떤 조정을 하죠. 금리. 그죠? 자, 근데 금리가 지금 우리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그죠? 계속 우리가 선행해서 먼저 작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을 먼저 했어요. 0.25를 올렸는데도 우리가 지금 전혀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부터, 그죠? 계속 지금 안 좋게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또 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한국은 조금 이따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자, 미국에 대한 금리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단기 금리 2년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30년이 있습니다. 10년, 30년 있죠. 장기 모기지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2년물하고 10년물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역전 현상이 됐다는 건 단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나라 자체가 경기가 빠른 시간 내에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오겠다는 그런 어떤 신호 표시예요. 시그널이죠, 시그널.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7월부터 그게 지금 벌써 10월 말이잖아요. 그죠? 11월에도 또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러면 거의 근 4개월 정도 이 역전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자, 일단 11월 2달 남았는데, 그죠? 자, 내년에도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여자가 여기서 보면서 데이터가 충분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에 대한 또 상당히 또 이것도 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4.2%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84년 이후 가장 최장기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12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주 연속. 그죠? 그 12주 연속이라는 게 벌써 몇 달? 세 달. 그죠? 그 상승을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까 2년물하고 역전. 그 역전도 그 3개월 12주 연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일맥상통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죠. 우리가 2008년, 2009년 리먼 브라더스, 그죠? 자, 그때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어떤 지금 상승폭을 지금 장기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또 이제 단기적으로, 그죠? 요것 또한 1년 이내에 또 어떤 침체, 어떤 시그널에 또 하나의 맥락으로 또 봐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년 물이 있습니다. 30년 물. 자, 30년 물은 이제 우리가 10년 물이 있고 30년, 요것도 이제 모기지론인데, 자, 10년 물은 이제 우리 신용카드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편이고, 기준금리로. 자, 30년 물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장기 모기지론 받잖아요. 20년, 30년 전에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자, 미국도 이제 그 주택 어떤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제 30년 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현재 지금 7%대, 약 7%대 지금 모기지론이 대출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1월 3일 날 0.75를 더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금리가 또 올라가겠죠. 그죠? 자, 비록 노동력 시장은 탄탄하나, 그죠? 이게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면 어떻게? 일단 소비자들한테, 개인한테는 상당히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우리나라도 상당히 리스크가 될 수 있죠. 자, 우리나라도 11월 한 번 더 올릴 텐데, 자, 그때 이제 빅 스텝을 밟을지, 베이비 스텝을 밟을지는 뭐 아직은 모르겠으나, 어떻게든 금리를 올리겠죠. 그러면 그게 서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나라는 항상 아시지만 부동산, 또 가계부채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죠? 자, 미국도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서민 경제에서 상당히 또 지금 치명타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또 크레딧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물도 오르다 보니까 어떤 카드를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쓰지만, 그죠? 그럼 카드에 대한 어떤 금리가 오르면은 뭐 서민 부동산, 카드, 뭐 서비스하고 또 연관이 되겠죠. 사람들이, 그죠? 아무래도 서비스에 대한 어떤 소비 심리가 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지속적인 그런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월요일 날 어땠습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뭐 2%가 넘는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뭐 12월에 뭐 금리를 0.50으로 뭐 내리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금리들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근데 이걸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돼요. 자, 속도를 어떤 속도를 조절하겠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 자, 금리 인상 범위 그거를 지금 이제 3회 연속이죠. 11월 3일 4회입니다. 12월까지 가면 5회예요. 그 금리 폭을 속도를 줄이겠다는 건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준 나름대로. 그 계획을 하향 조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금리 인상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해요. 단 폭을 인상폭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를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떤 키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2월 달은 뭐 11월 달도 아직 안 왔는데 12월 달까지 너무 이제 월가에서 너무 앞서가지고 어떤 시장에 지금 어떤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설레임을 좀 이렇게 충격을 좀 주는 게 아닌가라는 좀 노파심이 좀 생깁니다. 아직은 좀 더 11월 좀 보고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섣부른 아직은 뭐 저점을 찍었다, 인플레 저점을 찍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이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금리의 상승폭을 보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상당히 있어요. 달러 인덱스. 자, 요즘에 이제 그죠?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매매 기법도 달라져야 된다. 그죠? 단순히 이제는 차트만 보고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해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 시장 상황도 아니고요. 자, 우리 많이 당했죠. 7월 달에. 제가 알기로 7월 달에 상당히 일반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시다가 상당히 낭패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8월도 마찬가지고, 뭐 10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일반 뭐 여론에서도, 지금 뭐 뉴스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야, 요즘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전혀 되지 않는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저는 싱가포르에서 외환 거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포렉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전 세계 1% 사람들은 달러 흐름, 달러 인덱스를 되게 많이 봅니다. 전 세계 돈의 흐름을. 그 돈의 흐름을 보면 어떤 그 미증시 또 전 세계 어떤 주식의 흐름들을 대략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좀 추세를 대략적으로 좀 신뢰도 있게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도 우리가 유심히 바라봐야 될 한미 증시 향방의 열쇠 중에 한 부분이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FOMC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연말 달러 인덱스가 달라지겠죠. 뭐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FOMC에서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달러 인덱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연말에 우리가 4.5%라 일단은 11월은 현재 3.25니까 자, 11월에 0.75 그럼 4% 확정이 잡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확정인 것 같고요. 자,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 얘기가 12월에 0.50을 얘기했는데 어떻게든 4.50입니다. 미니멈. 그죠? 자, 그럼 미니멈 4.50을 보면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한 거로 보면 적어도 한 15%에서 현재 가격에서 20%는 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면. 그럼 연말에 또 추가 하락이 또 예상이 되겠죠. 그게 이제 11월에 계속 이어져서 갈지 아니면 11월에 한 번에 어떤 장이 좀 안 좋게 빠르게 변화가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미니멈 4.5% 간다 치면 15%에서 20%는 아직은 하락의 폭이 여유가 더 있다. 그걸 또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힘을 또 보태는 게 뭐냐? 자, 달러 인덱스가 여러 가지 이제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연말에 120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제 그나마 좀 요즘에 좀 안정적인 게 111 후반대, 112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11월 3일 날 0.75가 되면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113, 114, 뭐 그렇게 쭉쭉쭉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12월에 0.50 이상을 만약 올려간다면 이게 이제 120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0이 도달한다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가장 큰 높은 숫자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이 최악의 1,700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계산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는 얘기대로 속도 조절령 금리 인상 0.5로 이제 그치고 뭐 내년에 한 번에서 두 번을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120까지는 안 가기를 간절히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이렇고 이제 유로 통화가 또 문제예요. 유로 통화. 유로가 지금 이제 페리티라고 그러죠. 1달러 밑으로 내려앉은 지가 벌써 3개월 됐어요. 3개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로 경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엊그저께 그죠? 저 영국 물가 상승률 나왔잖아요. 뭐 10%대 뭐 계속 매달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업그레이드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 모든 지표들이 그죠? 전혀 개선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유로도 마찬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로가 3개월 연속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을 또 발휘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파운드는 요즘에 지금 또 총리가 바뀌었죠, 그죠? 일한 지 45일밖에 안 됐는데 뭐 감세 정책, 그죠? 뭐 폐지한다. 감세 정책을 하겠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거기 이제 반발이 생겨가지고 이제 감세 정책 폐지로 돋아설면서 이제 총리가 이번 주에 또 바뀌는 웃기는 또 해프닝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영국은 강력하게 뭐 지금 이제 1%까지도 이죠, 그죠?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지금 피력을 하고 있어요. 감세에서 폐지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는 아직은 그래도 좀 유로화에 비해서 뭐 하락률은 좀 적은 편인데 아직도 그래도 부족한 거죠. 그죠? 과연 영국 1%까지 할 수 있을까요? 0.75도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일단 좀 다음에 그죠? 금리 인상 영란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서 만약에 이제 영국이 정말 1%까지 올리겠다.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가 조금 힘을 잃을 수 있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일단 하락한다는 건 뭡니까? 증시에는 좋은 현상이죠. 그죠?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을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미 증시 함의 열세
국채 금리, 달러 인덱스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서머리해서 이제 예측을 좀 해봤고요. 자, 다음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미 기준 금리 추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중에 향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월, 이제 며칠 있으면 11월인데, 그죠? 자, 한국은 이제 11월 달 딱 한 번 마지막 2022년 금리 인상을 놔두고 있습니다. 현재 3.0%예요. 그죠? 자,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2번 남았어요. 2번. 11월, 12월 2번 남았어요. 그죠? 자, 근데 현재 2번, 그러니까 지금 10월 버전으로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자, 벌써 0.25에 일단 갭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죠? 자, 그럼 미국은 이제 11월 3일 날 금리 인상을 하죠. 그럼 4%, 그럼 1%의 갭이 생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조금 있다가 한 두째 주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겠죠. 자, 예를 들어 3.50이라 칩시다. 자, 그러면은 자, 0.5의 갭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이제 금리 인상 22년 종료를 할 겁니다. 만약에 0.5를 안 가면 0.25로 간다 그러면 0.7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2월에 미국이 이제 한번 아까 또 올린다고 그랬어요. 자, 미니멈 0.5로 올린다 칩시다. 그러면 치아 1%에서 1.25%의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뭐 심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미국보다 더 심각한 어떤 뭐 증시는 냅두더라도 그죠? 이 서민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12월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게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자, 기업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1,300원에 수입하는 거하고 1,400원에 수입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자, 그럼 수입하면 우리가 이제 제조를 해서 이제 제조 단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100원은 더 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 금리를 자꾸 올리면 어떻게 될까? 공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보다 우리가 상당히 데미지가 엄청나게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런 게 또 염려스럽고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내년은 넘어가겠죠. 근데 내년도 제가 보기에는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게 뭐냐면, 자, 이런 상황이면 내년에 한국이 쫓아갈 1.25라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년에 쫓아가려면 미국은 내년에 적어도 한 번에서 두 번은 더 올릴 거예요. 그래서 5%까지 그때 이제 점도표에서 발표가 됐었죠. 그죠? 점도표. 그죠? 점도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5% 내년에 5%까지 5.5% 이상까지도 얘기했었고 거의 5%대가 이제 지배적이었는데 자, 일단은 뭐 올해 4.5로 마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 5%까지 올리겠나? 그러면 베이비 스텝 두 번만 가도 5%예요. 아니면 그냥 빅 스텝으로 가고 끝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내년 여건에 다 달라지겠죠. 자, 미국은 내년에 이제 5% 픽스예요. 그죠? 한국은 아까 3.5% 칩시다. 그럼 내년에 어때? 두 번, 세 번 더 올려야 돼. 쫓아가려면. 그죠? 자, 5%를 같이 맞춰줄 수는 없겠죠. 근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0.25에 근접하는 4.75까지는 우리가 쫓아가 줘야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방어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내년에 대출 금리가 정말 최악의 경우 1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바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미국은 금리를 전혀 내릴 생각이 없어요. 어쨌든 자기네들이 자기 이제 코가 석자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금리 추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2달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1월에 어떤 거를 좀 보면서 상황을 좀 봐야 될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11월 3일 날 0.75가 나오면 시장은 일단은 안 좋게 반응을 할 겁니다. 물론 선반영이라는 얘기가 뭐 계속 우리가 뭐 한 달 전부터 이제 뭐 11월 달 0.75 올린다는 거의 확실시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선반영하고 실반영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우리가 6월 달에 그죠? 0.75 올렸을 때
그다음 초기니까 그래 선반영 됐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하다 이제 반등을 하면서 8월 중순까지 갔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요. 이제는 그때는 이제 자꾸 누적이 되잖아요. 네 번이죠, 네 번. 네 번이면 이거는 실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1월 3일까지는 시장이 한번 큰 혼동이 한번 올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11월 CPI가 또 있죠. 마지막 주에 한번 아니 중간이죠. 여기 CPI에 따라서 이제 또 12월에 어떤 금리가 또 정책이 될 거예요. 결론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시장에 어떤 11월 달에 반영을 해서 그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올렸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일단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1월에 그렇게 뭐 수치가 뭐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또 상황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자, 어쨌든 11월 그죠? 금리 또 CPI 여기에 따라서 이제 속도 조절론이 이제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부각됐던 거, 월스트리트 전에서 부각됐던 얘기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절론이 재부각이 되면서 야 이 정도면 이제 CPI가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왔다 하면서 일단은 상승 랠리,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서머 랠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7월 달에 그죠? 자 그럼 이제 11월에 이제 가을이 늦가을은 늦가을이니까 가을 랠리, 어텀 랠리 그죠? 어텀 랠리가 이제 얘기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아직은 뭐 어텀 랠리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자 11월에 이렇게 뭐 양호하게 나온다면 어텀 랠리 아니면 뭐 윈터 랠리 그죠? 그런 얘기가 아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게 이제 11월에 봐도 우리가 키포인트가 같고요. 자 12월에 이제 0.5%란 얘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당히 이제 뭐 공신력 있죠. 페드 워치, CME 이제 그룹에서 이제 매일 이제 페드의 어떤 시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거의 60% 70% 가까이 돼, 65% 정도 됐는데,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오히려 빅 스텝을 역전을 하는, 빅 스텝이 이제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올라와 있어요. 많이 티도 안 나고요. 그래서 거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상당히 뭐 괜찮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12월 뭐 또 12월 또 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다른 건 다 신경 쓰지 말고요. 그죠? 자, 0.5% 인상을 한다. 그러면 저점 확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죠? 높으면서 대신 아까 바라봤던 얘기는 있죠. 그죠? 그 15%에서 20%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가 이제 올해 저점이 될 것 같고요. 내년을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 워낙 지금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예측한다는 거는 10만의 영역이지, 그죠? 어떻게 그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이제 철학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상을 제 나름대로 뭐. 제가 다 맞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11월 어느 정도 저점 확인이 조금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바닥이다 하면서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어떤 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본적으로 해요. 이제 뭐 우리 수저혁명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수저혁명을 일으켜서 뭐 일단 갑자기 이제 가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상당히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제가 생각하는 이때가 저점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거 저점이 만약에 된다면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제일 키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연말까지. 뭐 차트 기술적 분석 뭐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시면은 또 어떤 상당한 실패를 보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봐야 될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인덱스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체크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죠? 자, 이게 제가 금리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봐야 될 키포인트.
자, 달러 인덱스하고 금리 상승이 만약에 둔화된다는 어떤 표시를 보였을 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저점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제가 바라보는 건요. 한 110, 그죠? 110도 안 돼요. 110도 안 되고, 그러니까 108, 107 정도, 기술적 분적으로 봤을 때, 한 그 정도는 내려와 줘야, 그죠? 100까지 내려오면 아주 너무 퍼펙트한 거죠. 근데 거기까지 내려오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110대를 무조건 내려와야 됩니다. 106에서 107 정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야, 이제는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겠구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금리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도 지금 엄청나게 가파르게 떴죠. 불과 지금 올 초까지만 해도 거의 1%대 금리들이었는데 지금 뭐 2년만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뭐 4%대 중반, 뭐 4.4%, 뭐 4.5%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10년물, 20년물도 뭐 4.2%, 뭐 4.3%, 1%, 30년도 마찬가지, 그죠? 그렇게 지금 계속 너무나도 높은 지금 인상 폭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2년물도 바라봤을 때, 그죠? 적어도 한 3%대 한 초중반까지는 내려와 줘야 돼요. 그 정도 내려와 줘야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상승이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0년도 마찬가지, 10년물도 그것도 뭐 거의 3%대 근접하게 다 내려와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금리가 11월, 아까 말씀 11월 무조건 4%, 0.75니까 4%.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0.5%, 그럼 4.5%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금리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정해진 수준인데, 이건 상당히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또, 이 상황들은 또 언제든지 돌변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황들은. 아무리 뭐 기준금리가 높게 나오더라도, 또 달러 인덱스라든지 뭐 금리 상승, 그리고 또 우리가 경쟁 국가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긴축도가 6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여러 나라가 있는데, 다른 나라는 거두절미하고, 자, 영국하고 이제 유로가 어느 정도 힘을 계속 받쳐준다면 연말까지, 그럼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든 뭐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 원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옛날에 미국 사례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미 증시 향방의 열쇠는 이제 뭐를 갖고 있느냐, 이제 아까 달러 인덱스, 금리, 국채 금리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향후 이제 한국, 미국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것인지 그 추이에서 전체적으로 서머리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한번 이거 들으시는 것도 상당히 또 공부도 되시고, 그죠? 공부도 되시고, 또 12월까지, 그러니까 뭐, 너무 디테일하게는 볼 수는 없죠. 그죠? 항상 매일 지금 아직도 2달이 남았기 때문에 디테일의 어떤 상황들을 좀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도 거시적으로, 그죠? 거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또 안목을 또 느낄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한번 좋은 시간을 또 마련됐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제가 오늘 교육은 말씀을 다 종료를 하고요. 제가 내일이죠, 내일. 참 벌써 내일이네요. 그죠? 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가 내일 제 오후 1시에 여의도에서 제가 무료 강연을 합니다. 간만에. 제가 올 5월 달에 한번 하고, 이래저래 좀 바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오래됐네요. 어쨌든 5개월 만에 다시 이제 무료 강연을 여의도에서 오후 1시부터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이제 방송을 한 지가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오시는 우리 저 분들한테 좀 더 알차게, 그죠? 또 바쁜 시간, 토요일 또 다 바쁘시잖아요. 요즘엔 또 이제 팬데믹 끝나고 나서, 그죠? 뭐 결혼식도 가시랴, 또 야외도 놀러 가시라. 또 이제 11월인데 또 단풍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뭐 바꿔도 놀러도 가셔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 귀한 시간 저한테 한번 찾아오신 만큼 절대 제가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알찬 그런 강연회를 한번 준비하도록 최선의 한번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 오셔가지고 점심 식사 좀 미리 좀 맛있게 드시고 제가 또 점심 식사를 좀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건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뭐 1부, 2부, 3부 그렇게 알차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시간이지만 뭐 지루하다면 지루하고 또 알차다면 알차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저 오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니까 하여튼 뭐 전국에서도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근접에서도 올 수 있는데 뭐 어디 같은 상관없습니다. 정말 좋은 제가 될 거니까 꼭 오셔가지고 알찬 그런 정보를 받아가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오후 1시 여의도 거기서 오셔가지고 많은 참여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통틀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10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10월이 이제 뭐 이용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잊혀진 계절인가요? 참 옛날에 총각 때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길을 옛날에는 그죠 레코드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참 사람은 추억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자, 10월이 되면은 이용 노래가 엄청 나왔어요. 잊혀진 계절. 참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요즘에는 레코드 사도 뭐 없죠. 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길거리 지나 보면 이용 노래도 많이 들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참 세월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가끔가다 또 제 라디오를 들어보면 뭐 잊혀진 계절이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또 10월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또 이 방송 마치시고 주말에 그죠? 잊혀진 계절 한번 들으시면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방송 어떠셨는지 잘 시청하셨는지 궁금하겠습니다. 자, 오늘 1000명 이것으로 방송 마감하고요. 다음 주에 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